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로구 아파트 10개 단지에 대한 20평대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봤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30평대에 대한 실거래 가격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로 지역 대부분 단지들은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낮게 그렇게 형성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정부의 대출 규제 등을 피해서 유입되는 그러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얼마 전 7월에는 대다수의 단지들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금이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그런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30대, 40대들의 저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도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그에 대한 시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봉천동에 위치한 관악 푸르지오에 대한 시세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격 비교를 해볼 10개 단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지는 신도림 대림밀리차 32평입니다. 지난 99년 11월에 준공을 했고요. 2298세대의 대단지입니다. 두 번째 단지는 개봉동 현대 1차 33평이고요. 지난 2001년 8월에 준공을 했고 여기도 24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지는 구로 주공 1차 33평입니다. 지난 86년 6월에 준공을 했고요. 1400세대에 적지 않은 그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지는 개봉 한마을 32평이고요. 지난 99년 4월에 준공을 했고 2000세대 가까운 그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로 두산아파트 30평입니다. 지난 98년 11월에 준공을 했고 1285세대의 대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지는 신도림 태영타운 32평입니다. 지난 2000년 12월에 준공을 했고요. 여기도 1000세대가 넘는 그런 대단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곱 번째는 신도림 동아 1차 32평입니다. 지난 99년 11월에 준공을 했고요. 1095세대입니다. 여덟 번째 단지는 구로 삼성레미안 30평이고요. 지난 2004년 5월에 준공을 했고 1244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아홉 번째는 오류동 동부골든 31평입니다. 지난 98년 12월에 준공을 했고 1200세대가 넘는 대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단지는 개봉 한진타운 33평입니다. 지난 2000년 1월에 준공을 했고요. 1371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10개 단지 중에서는 구로 삼성레미안이 가장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규모에 있어서는 개봉동 현대 1차가 가장 큰 세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10개 단지에 대한 대략적인 위치를 보면은 대부분 단지들이 전철 1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신도림역, 구로역, 그리고 개봉역, 오류동역이고요. 이쪽은 7호선 남구로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단지들이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구로구 단지들 대부분이 평지로 이루어졌고 학교도 단지에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비교 평형은 30평대이고요. 비교 가격은 국토부에 등록된 최근 1년간 월별 실거래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거래는 됐지만은 아직까지 실거래가가 등록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개 단지에 대한 30평대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단지는 신도림 대림밀리차 32평입니다. 대림밀리차는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1호선 구로역과 2호선 신도림역 더블 역세권이고요. 단지 내에 신미림 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화 단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추이를 보면은 작년까지는 8억 원 중반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은 금년 들어오면서 1월에 9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2월에는 10억 클럽에 진입하면서 한 달에 1억 원씩 오르는 폭발적인 그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는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지난 6월부터는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얼마 전 7월 15일에는 10억 4,300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약 2억 원 정도가 올랐네요. 두 번째 단지는 개봉동 현대 1차 33평입니다. 지난 2001년에 준공을 했고 2400세대가 넘는 그런 대단지이고요. 1호선 개봉역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또한 초등학교도 단지와 아주 인접해 있는 개봉동 대표적인 그런 아파트입니다. 33평 가격 추이를 보면 작년 12월까지는 6억 원대 거래를 보이다가 금년 1월에
7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7월에는 7억 8,200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봉 현대 1차 33평도 지난 1년 동안 약 1억 2천만 원이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네요. 세 번째 단지는 구로 주공 1차 33평입니다. 구로 주공은 지난 86년에 준공한 1,400세대에 적지 않은 그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단지에 붙어 있을 정도로 학세권 단지이고요. 따라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 아주 좋은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주변 개발 호재가 풍부한 그런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33평 지난 1년간 실거래 가격 추이를 보면은 작년 10월에 7억 원대로 올라섰고 3개월 뒤 금년 1월에는 8억 원대로 상승하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5월까지는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지난 6월부터는 조금씩 회복되면서 7월 8일에는 8억 9,800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구로 주공 1차 33평도 지난 1년 동안 약 2억 원 이상이 오르는 화려한 불꽃쇼를 보여줬네요. 네 번째 단지는 개봉 한마을 아파트 32평인데요. 지난 99년에 준공한 2,000세대 가까운 대규모 단지이고 1호선 개봉역 역세권입니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도 단지와 아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군에서도 크게 손색이 없는 그런 입지이고요. 지난 1년 동안 가격 등락을 보면은 금년 1월까지는 6억 원대 거래를 보였지만 2월에 7억 원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과 5월에는 거래가 끊겼다가 6월부터는 거래가 살아나면서 얼마 전 7월에는 7억 4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개봉 한마을 32평도 지난 1년 동안 약 1억 4천만 원이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네요. 다음은 구로 두산아파트 30평입니다. 구로 두산은 지난 98년에 준공을 했고 1300세대 가까운 적지 않은 세대수이고요. 전철 7호선 남구로역 역세권 단지입니다. 구로 두산아파트 30평은 100여 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아주 활발한 그런 평수는 아닌데요. 금년 들어오면서 1월에는 6억 원대로 올라섰고요. 얼마 전 7월에는 6억 9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단지는 신도림 태영타운 32평입니다. 지난 2000년에 준공을 했고요. 1252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전철 1호선과 2호선 신도림역 더블 역세권이고요. 미래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초품화 단지, 그리고 신도림역 주변에 아주 발달된 그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가격 추이를 보면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9억 원대로 상승을 했지만은 금년 초에는 거래가 줄면서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섰고 얼마 전 7월 1일에는 9억 9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10억 턱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태영타운 32평도 지난 1년 동안 약 1억 7천만 원 정도가 상승했네요. 다음은 신도림 동화 1차 32평입니다. 지난 99년 준공을 했고 1000세대가 넘는 적지 않은 단지이고요. 신도림역과 도림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신도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아주 인접해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난 1년간 가격 등락을 보면 지난 9월에 9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연말까지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꾸준한 그런 거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오면서 극심한 거래 부진 속에서도 지난 2월에 10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 얼마 전 7월 11일에는 11억 원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약 2억 원 이상이 오르는 강한 급등세를 보였네요. 여덟 번째 단지는 구로 삼성레미안 30평입니다. 지난 2004년 준공한 단지이고요. 1200세대가 넘는 그런 대단지입니다. 전철 7호선 남구로역 역세권이고요. 단지 주변에 영서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가격 추이를 보면 작년 10월에 7억 원대로 올라섰고 그 뒤로 꾸준한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얼마 전 7월에는 8억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구로 삼성레미안 30평도 지난 1년 동안 1억 원 이상이 올랐네요. 아홉 번째 단지는 오류동 동부골든 31평입니다. 지난 98년 준공을 했고요. 1200세대가 넘는 그런 적지 않은 단지입니다. 매봉산과 온수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류초등학교와 개봉중학교가 단지와 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 편한 그런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추이를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초까지는 등락폭이 거의 없는 그런 보합세를 유지했고요. 얼마 전 7월에 4억 7,500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단지로 개봉동 한진타운 33평입니다.
지난 2000년에 준공을 했고 1400세대 가까운 대단지입니다. 전철 7호선 광명 사거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초중학교가 인접한 그런 단지이고요. 또한 개봉공원과 목감천이 가까워서 공기 좋고 환경 좋은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4억, 5억 원대를 오가면서 거래를 보이고 있고요. 얼마 전 6월과 7월에 5억 2,800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개봉 한진타운은 안정적인 그런 거래를 보이고 있지만은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는 가격 등락이 아주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구로구에 위치한 주요 아파트 10개 단지에 대한 30평대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단지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얼마 전 7월에는 10개 단지 모두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급등세를 보이면서 불꽃쇼를 연출했습니다. 이처럼 구로구 단지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 원인을 보면은 구로 지역 단지들이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출 규제 등을 피해서 유입되고 있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 규제에 대한 풍선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또한 역세권, 학세권 등 좋은 입지에 비해서 아직까지 저평가라는 인식도 가격을 견인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로구 중에서도 교통, 학교, 생활인프라 등 입지가 좋은 단지들은 앞으로도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엄청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은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전세 매물 찾기도 힘들 정도이고요.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곧 매매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급한 결정보다는 차분하게 정부 정책 내용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악 프루지오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